아, 안녕하십니까. 금판다 정수철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 좀 요즘 오늘 3일절인가? 3월 1일이네. 자, 완전한 봄이네요. 그래서 요즘 그 겨울에 기름값이 비싸가지고 난방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 날씨가 따뜻하니까 보일러가 안 돌아갑니다. 아주 좋아요. 어, 뭐 푸틴 덕분이죠. 푸틴 덕분인데 아마도 푸틴이 이제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한테 뭐 지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지고 안 지고를 떠나서 뭐 무승부는 나겠지만은 푸틴의 정권은 그 실감할 수밖에 없겠죠. 전쟁 부담감 때문에 그 지지력이 굉장히 실추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 세계 이게 지금 그것도 일종의 세계 대전과 비슷한 거예요. 무슨 비록 핵은 안 썼지만은 물론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게 되면은 핵을 쓰겠지만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본토만 우크라이나는 본토만 해결하는데 만족할 거예요. 그 뭐야 캄차카라겠다. 그 크림반도까지만 회복 뭐 거기까지 회복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옛날 그 소비에트 연방국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내전인데 그 우크라이나는 그 유럽의 그 안충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가 점령되면은 그 유럽이 그 서유럽이 서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어떤 이기감들이 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우크라이나한테 그 물자를 지원해주고 러시아가 그 러시아 연방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한 거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처음부터 그 전쟁이 안 나올 수 있었는데 이거 그 뭐야 그 유로 연방 뭐라고 그래야 게 나토 가입을 허락을 했더라면은 전쟁이 안 났겠죠. 근데 자국의 어떤 그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자원이 많다 보니까 러시아로부터 자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토 가입에 찬성하지 않았던 건데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도 처음에 이제 핵을 보유했었는데 핵을 폐기를 해버렸어요. 가장 큰 방어 무기죠. 근데 핵을 자기들 스스로가 폐기를 해버려서 없애버렸어요. 핵무기가 있었는데. 핵무기 그대로 갖고 있었어야지. 이게 그거는 누구 탓도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가 자연의 법칙을 이해를 한 거야. 힘의 논리를. 어? 아무리 인간이 이성적이고 이렇게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그 자연의 이면에 깔려 있는 자연의 본능, 힘의 논리라는 것은 음,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항상 어떤 우위적 점유 아니면 남들로부터 침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힘이 강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은연중에 어떤 그 권력 투쟁이랄지 경쟁사의 구도에서 항상 내가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양보는 지금 현재 뭐 표면적으로는 양보를 하고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상대가 이렇게 이렇게 반심을 품었거나 이렇게 배신을 한다거나 어, 이렇게 뭐 배신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 비트레이인가 비트레이드런가 뭐라고 그런가 이게 되돌아서 반격하는 거 표면적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까는 그런 것이 이제 발견됐을 때에 내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방어 무기가 근데 스스로 그것을 포기한 게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그 옛날 구소련의 어떤 그 방산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공장들이 산업 시설들이 다 있어요. 근데 스스로가 그걸 폐기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자기의 어떤 무장을 해체하다 보니까 당연히 당하는 거지. 결국은 어?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병신인 게 병신. 병신. 병신이요, 병신. 이제 병신이 육갑을 해서 육갑이라는 것은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병신이 육갑 우리가 병신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 병신이 이제 육갑할 수 있는 재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육갑 재주가 나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신은
어떤 사회 이거 우리가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발전 단계에서 보면 병신들의 그 육각 덕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덜 떨어진 사람들이라 보면 서번트 신드롬이라 해서 어떤 천재적인 기질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 인류가 이렇게 인류의 어떤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애자로 볼 것이 아니고 굉장히 우리 사회 시스템이 장애자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딴소리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재능에 관한 오늘 새로운 걸 발견했는데 앞전에 챗 GPT를 소개를 했죠. 물론 챗 GPT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뭐 각자 이제 분야가 있어요. 챗 GPT는 대화형 엔진이고 노션 같은 경우는 노션이란 말이 감성이란 뜻인가? 노블이 소설인가? 나발이 노블. 어떤 노션 AI는 글을 작성해주는 그런 AI예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포크레인이라 하는 사람들이라서 어떤 작문 능력이 없잖아요. 작문 능력이 없어가지고 글 쓰는 걸 굉장히 못해요. 그리고 말을 표현하는데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아시다시피 이제 채널을 뭐 보다 보면 말이 굉장히 어눌하잖아요. 정리도 되지 않고 뭐또 준비된 상태에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말이 어눌하고 이게 막 하다 보면 주제에 벗어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노션 AI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볼 건데 굉장히 장문 실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험 삼아서 내가 어떤 지원서를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2월 15일 날 극지연구소 서류 전형 지원을 썼는데 거기서 보면 자기소개를 한다랄지 어떤 지원 동기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쓰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마땅히 지원 동기가 없어요. 어떤 지원 동기라 하기보다도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저스트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원 동기가 없기 때문에 뭘 쓰려고 해도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자기 스킬을 가지고 있다. 뭐 중장비 대원으로서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그 정도? 그리고 어떤 정비 역량을 강화시켜서 재주행하게 되었다. 그 정도 몇 줄로만 간략하게 썼는데 뭐 그런 게 좀 성의 없이 보이겠죠. 그래서 한번 노션 AI한테 극진연구소에 한번 지원해봐라. 지원서를 한번 써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건설기계 기관 정비사가 있고 기계 정비 산업기사가 있고 중장비 운전 일체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포함해서 한번 지원서를 써봐라. 내가 그러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야 이거 장문 실력이 진짜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읽어줄게요. 이건 뭐 전문가가 썼네 아주. 꼭 내가 다 원하는 그런 느낌으로 써요. 보면 뭐또 오버하지도 않고 이렇게 너무 오버하지도 않고 그냥 좀 약간 수준 있는 그런 거 굉장히 장문 실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줄게요. 극지연구소 지원하기.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기계 기관 정비사, 건설기계 정비 산업기사, 중장비 운전 일체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건설기계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건설기계 정비와 수리, 운전 능력을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정확한 작업을 위해 항상 최신 기술과 안전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적응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연구소에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전에는 건설 현장에서 다른 직종의 인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원활한 협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극지연구소에서도 다른 직종의 인원들과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노력하며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제가 극지연구소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하며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발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극지연구소에서 제 전문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 노력과 역량을 발휘하며
극지연구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극지연구소에서 이를 통해 극지지역의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극지지역의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열정과 의지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이며 극지연구소에서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저는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기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전문가 뺨치죠. 야, 이거 요즘 인공지능이 보통이 아닙니다. 물론 좀 부족한 부분이 약간씩 있긴 하지만은 좀 회화가 내가 좀 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챗GPT는 이게 대화형 그냥 단순히 묻지만 이런 건 이것도 편집도 가능하고 이게 글쓰기가 가능해요. 이렇게 이제 수정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문장을 디자인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면은 뭐 이건 완전히 그냥 뭐 인간을 뛰어넘는 보통 지금도 인간을 뛰어넘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런 뭐 어떤 그 인터넷 기반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물론 이게 그 기초 자료는 인간들이 다 입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이제 창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창작이 인간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데이터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렇게 어떻게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것도 인간처럼 창작 영역까지 이제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뭐 그림 그리기 같은 것도 보면은 그림 그리기 인공지능 같은 건 뭐 그 창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거죠. 물론 인간이 어떤 그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개입이 있었지만은 옛날에 내가 어떤 그 인공지능이 좀 소설도 쓰죠. 옛날에 그 무슨 책이 하나 꼭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꼭 그 사람이 쓴 것 같은 느낌이 안 들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인공지능이 썼더라고요. 소설 쓰는 인공지능. 책이 저 어느 구석대에 있어갖고 보이질 않네. 또 책은 많은데 책장이 없어가지고 막 겹쳐져 있어가지고 찾기가 힘들어요. 방구석이 작다 보니까 책장을 잘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이 저 안에 있는데 표지도 보이지도 않고 물론 책을 막 좋은 책이 나오면 뭐 사놓긴 하는데 또 안 읽은 게 많아요. 안 읽은 책이 쌓여 있습니다. 요즘 머리 아파요. 요즘 오늘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머리가 아프네. 황사가 끼면은 미세먼지가 끼면은 공기가 대기질이 안 좋으면은 좀 머리가 좀 찌끈찌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AI 기술이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 AI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런 직렬 이게 X80 X80 그 CPU잖아요. 그 직렬 연산을 하는 병렬 연산하지 않고 직렬 연산을 하는 이제 하드웨어인데 앞으로 이제 상온 초전도 소재 같은 게 나오면은 물론 뭐 그래핀으로 그걸 뭐 구현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온 초전도 이렇게 소자가 나오게 되면은 인공지능이나 어떤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활성화된다면은 진짜로 인간과 어 양자 컴퓨터 기계의 어떤 컴퓨터 인공지능 시대라는 것은 진짜로 엄청나게 이제 발전할 거로 봐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발맞춰서 이렇게 나아가지 않으면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될 거라고 봐요. 물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스마트폰 쓰는 것도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도 나중에 이제 이런 컴퓨터 자원을 활용을 못 한다거나 AI 자원을 활용을 못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꼭 우리 아버지, 엄마 세대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활용 못 하는 것 같이. 스마트폰 사주면 뭐해? 쓸 줄 모르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메타버스랄지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려면 일본 애니메이션 서머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메타버스가 어떻게 이제 인간 사회와 연동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그 애니메이션인데 서머워 여름의 전쟁인가 굉장히 그림체도 좋고 스토리도 좀 재미있습니다. 그냥 좀 드라마적이고 드라마틱하다로나 한 가정에서 벌어지는 것과 이렇게 어,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그린 건데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일본의 어떤 집단주의를 잘 볼 수 있고
가족 관계, 가족애라고 그러나 어떤 테두리 문화 그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요즘 제가 보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거 생각의 지도. 이게 서양의 개인주의와 동양의 집단주의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 그러한 그 장단점들 같은 거. 이게 동양은 원사상이고 서양은 요거잖아요. 요거. 수직사상. 이게 개인주의적 어떤 그 객, 뭐 객관성이라거나 주관성이라거나 자연과 인간을 뭐 분리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사물을 따로따로 분리해 보는 거고 서양은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가 성장을 했고 동양은 몽땅그려서 보는 거예요. 몽땅그려서 모든 게 다 이게 끈으로 연결돼 있다.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동양의 어떤 그 서양의 의학은 그 서저리 이렇게 이제 수술 기술이 이제 집도하는 그런 게 발전했고 동양은 이게 침술이라고 하는 모든 장기가 신체가 다 연결돼 있다. 사람도 어떤 자연과 연결돼 있다. 응? 홀로 되는 게 같다.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이걸 그렇다 해서 성향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동양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러한 그 특성에 의해서 발전을 했고 이제 이게 동서양의 문명이 이제 만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동양은 어머니이고 모든 그 탄생의 모태인 거예요. 그래서 동양은 원사상, 서양은 요거 음양이잖아. 그래서 서양은 신랑이고 동양은 어머니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야 새로운 그 제3의 세계, 예? 후천 뭐라고 그래? 어? 극락정토라고 그러나? 개벽이 이제 그것이 개벽인 것이요. 이 둘이 수정이 돼야 개벽인 것이요. 응? 요거잖아, 요거.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서양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아마 서양 문명이 침탈을 하는 거야. 어떤 침투 당했다고 그러지만은 그게 남성성이 그런 거잖아요. 공격적이잖아요. 여성성은 포용성이고. 그래서 그 원래 동양이 더 어른이고 서양이 애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을 보면은 애어른이라고 그러잖아요. 애어른. 그래서 동양이 그 모든 그 문명의 모태인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양자역학이랄지 컴퓨터의 이진법이랄지 다 동양의 어떤 그 역학에서 다 나왔어요. 물론 자기들이 뭐 홀로 이게 뭐 우뚝 뭐 느닷없이 그렇게 창조를 했다고 하지만은 그 기저의 바탕은 동양의 어떤 사상적 바탕에 다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어머니의 땅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신랑이 에, 가정을 부양을 하고 자극을 해서 어머니의 어떤 그 잠들어 있는 모성의 본능을 깨우고 어떤 창조 활동을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지되어 있는 어떤 그런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자극이 되는 게 서양의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문명이 이제 다 필요로 한 겁니다. 그들은 뭐 그 단점만 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서로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뭐 모든 게 허투루 되는 것은 없고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하고 장점을 취하고 단점은 보완하고 그러한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도 인생을 사시면서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비록 인생이 뭐 고달프고 힘들고 그러지만은 그것은 또 하나의 과정인 것이고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게 그 본질이에요. 본질.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게 고행이 고행이 기쁨은 잠깐이고 고행은 길고 기쁨은 잠깐이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고행조차 즐길 수 있는 그런 태도, 즉 삶, 모든 것이 다 즐길 수 있는 것, 즐길 거리다. 그렇게 너그러운 생각을 넓은 마음으로 사시면은 세상이 힘들 것이 없어요. 어, 뭐또 엉뚱한 소리로 결말을 짓게 됐는데 노션 AI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